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커런트 워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보통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고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커런트 워의 커런트는 전류를 말합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전하란 무엇인가? 정확한 개념이 아니지만 문과인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전기의 입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전류는 전기 입자의 흐름을 말하고 워는 전쟁이란 뜻이니 이 영화의 제목인 커런트 워는 전기 입자가 흐르는 걸 말하는 전류, 이 전류를 둘러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런트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고 전류의 정확한 정의를 과학책에서 찾아보기 전까지 저는 이 영화 제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문계열 4년제 대학 대충 나온 저에게 이 영화의 제목은 낯설고 조금은 불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감각적인 촬영과 흥미로운 소재, 그리고 몇몇 장면에 소름 끼칠 정도로 취향 저격이었던 미장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커런트 워는 빼어난 수작으로 다가오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불친절함에 있습니다. 제목에서 선사한 불친절이 제목에서만 그치지 않고 영화 전체의 전반적인 기조로 깔려있거든요. 영화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전류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등장시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 말고도 특정한 전문 분야를 다룬 영화들이 물론 존재해요. 주식이나 금융가치, 경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빅쇼트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 영화들의 소재 또한 이 영화 커런트 워만큼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였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영화들은 관객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양한 영화적 장치를 통해 설명하는 친절함을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 영화가 그 분야에 대해 다소 잘 모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야기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커런트 워는 유독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류와 직류 가운데 어느 것이 전기 산업의 주요 전류로 선택될 것인가가 영화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한 번도 이 전류들의 내용에 대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에디슨의 입과 행적을 빌어 교류 전기는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교류는 값싸고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특정한 사실만 전달할 뿐 전류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 두 종류의 전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에디슨은 왜 직류를,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는 왜 교류를 주장하는가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화는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내용을 자세히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장인물들이 그토록 진지하고 온 힘을 다해 서로 자신의 전류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관객도 이 둘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과연 이 전류전쟁이 도대체 왜 중요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음으로 인해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벌이는 이 경쟁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디슨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기고 싶어 하는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에디슨은 마치 그저 자기께 최고라고 떼만 쓰는 어린아이 같은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물 영화이니만큼 관객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혹은 비판하며 몰입을 해야 하는데 전류라는 핵심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는커녕 구경꾼처럼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건데? 하는 자세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든 이 전류들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관객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두 씩만 넣어주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짙게 듭니다. 영화의 불친절함은 과학적 내용 설명의 불충분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전기라는 핵심 미래 산업의 열매를 누가 따먹을 것인가를 두고 긴박하고도 치열한 경쟁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이 전쟁에서 긴장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대립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사가 홍보하듯이 테슬라가 아니에요.
테슬라, 더불어 인설은 제대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영화는 명백히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대결 구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인물의 설정은 좋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확연하게 다른 두 인물을 설정하여 좋은 구도를 만들었어요. 둘은 직류와 교류라는 전혀 다른 전기 전송 방식을 택한 것은 물론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입속을 챙기고 명성을 쫓으며 직원들의 처우에는 관심이 없고 수전노예,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누르는 데 물불 가리지 않는 에디슨과는 반대로 웨스팅하우스는 타인과 협력하고 아내와 파트너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쓰는 건 물론이고 에디슨이 벌인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고고함을 가지고 있죠. 이 정반대의 면모를 가진 둘이 급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격돌하는지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질적인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상당한 쾌감을 느꼈어요. 너무나 멋있었기 때문이에요. 등불을 밝히고 운행되는 기차. 달빛만이 어스름하게 떠있어 어두운 어느 허허벌판에 그 기차가 정차하고 잘 차려입은 노신사들은 줄을 서서 진흙길을 걸어 어딘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 탁탁 켜지는 전구. 그 중심에 서 있던 에디슨이 노신사들을 향해 말하죠. 자, 백지수표는 가지고 오셨죠?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스타일리시하고 아름다운 미장센, 또한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인물의 성격과 사건,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완벽한 오프닝이었죠. 그 다음 장면은 더 멋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벌어지는 웨스팅하우스가 주최하는 파티. 촛불을 켠 연회장에서 드레스업한 귀부인들이 귀걸이를 달랑거리는 가운데 첨단의 산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그 구식과 신식이 오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에 빠져들게 된 정점의 시퀀스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웨스팅하우스와 에디슨이 처음 만나기로 한 기차역 장면입니다. 에디슨과의 동업을 바랐던 웨스팅하우스가 지인을 통해 에디슨과 약속을 잡아놓고 어두운 밤 아내와 함께 기차역으로 에디슨을 마중 나갑니다. 그 시각 에디슨의 비서 인설은 에디슨에게 이번 역에서 내려 웨스팅하우스와의 만찬 약속에 가야 한다고 일러주지만 에디슨은 피곤하다며 역에 정차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죠. 기차는 웨스팅하우스가 기다리는 역에 점점 다가오는데 기차는 설 생각을 안 합니다. 기차의 속도가 전혀 줄지 않자 누군가 말하죠.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 아니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차의 브레이크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점으로 만드는 부품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차 브레이크로 큰 부자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기차는 역사를 지나쳐 유유히 지나가고 웨스팅하우스와 그의 아내는 스쳐 지나가는 기차를 넋놓고 바라봅니다. 이때 에디슨이 기차 차창너머로 바라보는 웨스팅하우스와 그의 아내의 모습이 마치 영사기 속 필름이 돌아가는 장면처럼 촬영이 된 것은 장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이후 에디슨이 영사기를 발명하게 되는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것으로 오해받는 기차 브레이크처럼 한물간 느낌의 웨스팅하우스, 미래에 발명될 영사기처럼 앞서 나가는 듯한 에디슨, 관계에 공을 들이고 예를 갖추는 웨스팅하우스와 즉흥적이고 무례한 에디슨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이 장면은 앞으로 어떤 격돌과 피 튀기는 사건이 등장할지 알려주는 예고편 같았죠.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웬걸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영화는 늘어지고 느슨해지고 흥미가 점점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영화 어디에서도 팽팽한 대립의 순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커런트 워라고 제목을 붙인 게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전쟁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서로의 전략과 전술이 부딪히고 어느 쪽이 어떤 전리품을 챙겼으며 패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리얼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영화는 그러한 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접전을 예상했지만 먼 거리 사격 같은 사각의 링 안에서의 권투를 예상했지만 각자의 라인이 정해져 있는 수영 시합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니 긴박감이 안 들 수밖에요. 인물에 대해 방만하게 묘사하고 서술하는 것 또한 이 영화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영화는 타인의 입을 통해, 사건을 통해, 플래시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합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은 너무나 멋있고 훌륭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단번에 기회를 노리는 성격의 웨스팅하우스를 플래시백으로 어떠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드러낸 것, 아내가 죽은 뒤 옷도 신발도 벗지 않고 아이들과 한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이 발에 모스부호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에디슨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거는 정말 그 하나하나가 버리기 힘들 만큼 빼어난 에피소드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인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인물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편집이 너무나 거칠어서 각각의 훌륭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잘 붙어서 조각보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진 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엉성한 바느질 탓에 그저 조각조각 난 천조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지만 더 깊이 알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뱅뱅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이 천재 발명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야망에 가득 찬 사업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다가 또 가족에 대한 애틋한 면을 그린다든지 하는 식의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에디슨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든 판정을 내리는 걸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이고 모순적이고 개연성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영화는 짧은 시간 안에 인물에 대해 정보를 주고 극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물 묘사에 대한 과감한 생략이나 과장이 필요해요. 에디슨의 사업가적인 기질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로서의 따스한 면을 이야기하다가 또 타인의 감정에는 둔감한 모습을 그리다가 또 마지막에는 발명가로서의 순수한 면을 보여주는 방식은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에디슨의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내하기는커녕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독은 관객에게 자신의 시선을 제시하고 관객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게 주제의식이고 감독이 관객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며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감독은 인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고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관객은 영화로부터 얻을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인물을 그리는 방법 또한 불친절합니다. 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을 너무 띄엄띄엄 보여주어서 테슬라는 대체 영화 속에서 무엇을 한 건지, 웨스팅하우스와 만나서는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인설은 언제 에디슨을 떠난 건지 이런 게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화의 흐름이 급해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마치 연속적인 점프컷 편집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관객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관객은 그래서 결국 전류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였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에디슨이 결국 이긴 것으로 알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영화의 플롯과 편집 리듬이 좋지 못해요. 이야기란 결국 열심히 달려서 하나의 사건으로 모아지고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거쳐 주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영화의 실패 요인은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 목적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결과 주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독은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멋진 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걸 다루는 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빼어나고 제 개인 취향에도 들어맞는 데다가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물이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영화 내용 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저는 오히려 감독의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분명 더 멋진 작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커런트워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